최대 1년 보증 자체 워런티, 수리 걱정 없는 차나두 점검센터, 출고 전 꼼꼼한 검수, 리프트 필수 점검, 다양한 정보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중고차는 차나두. 안녕하세요, 차나두입니다. 네이버 테슬라 카페 사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전체적으로 내용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페를 양도하고 양수하는 과정에서 계약서가 없이 이 모든 게 이루어졌습니다. 양도한 쪽에서는 다시 돌려받기로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양수받은 쪽에서는 다시 돌려주기로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양도하신 분이 바보 같아요. 어떻게 이게 계약서 없이 가족도 아니고 그냥 믿고 이렇게 진행했을 수 있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양수받은 이제 현재 카페 매니저 랜디의 입장은, 내가 카페를 이만큼 이제 키웠고 카페가 1대 카페장에게 넘어가면 카페가 망가질 것이다, 너무 상업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왜 지금 현재 카페장 랜디에게 카페가 넘어갔나? 자, 1대 카페장과 3대 카페장으로 가기 전에 2대 카페장이 있었습니다. 2대 카페장은 1대 카페장과 좀 막연한 사이였고요, 2대 카페장과 3대 카페장 랜디도 조금 친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당시에 현재 3대 카페장이 랜디가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있었는지 실체는 모르겠어요. 확인 결과 많은 것들이 거짓말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본인 말로는 당시에 이제 한전 자회사를 통해서 테슬라 어댑터 충전기 관련해서 100억대 투자를 받기로 약속을 했다. 그리고 내가 카페장이 아니다 보니까 투자하는 회사 쪽에서 카페장을 맡을 수 없냐라고 요구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대 카페장과 얘기를 하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1대 2대 카페장이 하더라도 이제 명분상 3대 카페장 랜디에게 카페가 넘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투자하는 회사 쪽에서 카페장과의 만남을 연결해달라고 많이 하지 카페장을 맡아줄 수 없냐 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리고 한전 자회사의 확인 결과 이 모든 투자 약속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집니다. 영상을 보시고 그냥 여직원 한 명한테 확인을 받냐 하는데, 그 뒤로 따로 이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투자를 하는 회사가 전혀 아니다 라고 밝혀왔고요. 그리고 랜디 쪽에도 제가 수없이 확인 요청을 했습니다. 한전 자회사에서 이런 적이 없다는데 사실 확인을 해달라. 근데 본인은 밝힐 입장이 없다고 합니다. 거짓말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투자를 받기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카페를 넘겨달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사기 아닌가요?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재 카페장 랜디는 1대 카페장에게 다시 카페가 넘어가면 상당히 상업적인 사람이라서 카페가 망가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장은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본인의 생각일 뿐이며, 오히려 누구보다 지금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현재 카페장 랜디입니다. 지금 랜디의 주장으로 월 수익이 2억 원가량 나오고, 카페에서 광고 수익 그리고 공구 이렇게 진행하는 수익이 월 2억가량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수익이 월 2억가량 되려고 하면 그만큼 마진이 커야 되고, 더 저렴하게 팔 수 있음에도 카페장이 얻어가는 수익이 크게 세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회원들을 위해서 카페를 책임감 있게 운영한다, 소신을 갖고 운영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또한 최근에 랜디는 제3자에게 카페 지분의 50%를 판매할 것을 약속하고 계약금을 1억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계약금을 1억을 받고 나머지 9억에 관해서 총 10억에 관해서 세금이 잡히지 않는 캐시를 요구했습니다. 현금으로 자기가 이 10억을 얻었다는 수익이 잡히지 않게 해달라, 그런 조건이면 계약을 하겠다라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제 카페를 살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을 그 사람이 원해서 그렇게 했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것 또한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녹취를 다 들었고, 녹취를 들었다고 얘기하자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영상에서 나오니까 보시면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해서는 안 될 희대의 망언을 합니다. 내가 10억을 받아서 건물을 하나 매입해서 카페 회원들을 위한 그런 건물을 만들려고 했다, 뭐 1층에는 이런 공간, 2층에는 이런 공간, 그거 다 회원들을 위한 거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반문합니다. 본인이 건물 매입하고 캐시 현금 10억 받는 거랑 회원들은 무슨 상관인가요? 라고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개소리들을 합니다.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카페 회원들과 이 카페를 위해서 희생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희생과 돈을 이렇게 받으시는 것과 꼭 캐시여야 하는 이유는 카페를 과연 위한 일인가? 위한 일이죠. 저는 그분의 편의를 봐드리기 위한 거였어요. 사실은 15억을 받아서 법인으로 들어왔어야지 모든 게 깔끔해집니다. 저는 지금 법인을 운영하고 단 1원의 탈세도 하지 않고 있어요. 모든 세금 계산은 당연히 발행되는 거고, 현금 영수증도 다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캐시로 따로 그냥 개인적으로 뭐 현금 다발을 받으시든 뭐 그럼 깔끔한 걸 떠나서 온전히 선생님 돈이네요.
그냥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10억을 받았다고 치면 저는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커뮤니티를 빛낼 수 있는가를 고민을 했어요. 제가 실제로 2020년에 건물을 통으로 하나 임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그 건물로 우리 회원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3층에다 마련을 하려고 했어요. 2층은 이제 용품 업체들한테 세를 주고 1층은 어떤 틴팅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 세를 주고 3층에서 우리 회원들 위한 공간을 마련하려고.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나 이거를 땅을 사거나 건물을 사거나 그런 걸 사서 우리의 그런 거 뭔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것, 그 회원님들이 뭐 DIY를 하거나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거, 요거를 구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구성하셨을 때 그걸 실행하셨나요? 아니 10억이 안 들어왔으니까 계속 구상만 하고 있었죠. 어떤 10억? 그분한테 제가 10억을 받으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선생님 말씀대로 그런 회원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더라도 네. 그 명의는 선생님 개인의 명의로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제 재산인 거 맞습니다. 잘 들으셨죠? 이 개소리 아닌가요? 너무 개소리라서 할 말이 없습니다. 또한 이제 영상이 올라가고 난 이후에 테슬라 카페를 통해서 광고를 하는 광고주님들의 연락이 몇 건 왔어요. 근데 광고비가 너무 비싸기도 하고 수익성이 낮으니까 광고비를 조율하려고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카페장 랜디 쪽에서 광고를 하지 마라 그러면 당신들이 안 해도 할 사람들 줄 섰다 라는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협력업체도 이만큼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수익 배분을 하지 않는다. 이 부분만 수익 배분을 한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여기에 있는 업체들은요. 제가 돈을 아예 안 받거나 또는 아주 조금만 받거나 여기에 있는 업체들은 이 우리 테슬라 커뮤니티에 대한 기여도 그런 거에 따라서 제가 차등을 줍니다. 제가 카페를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키워주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네네. 카페를 위해서가 아니죠. 테슬라 커뮤니티를 위해서. 그 누구보다 랜디가 상업적인 사람 아닌가요? 자, 이제 랜디의 잘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랜디는 본인 피셜로 자꾸 본인이 카페를 운영하지 않으면 카페가 망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무것도 아닌 가치가 없던 카페를 본인이 이만큼 키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초에 처음부터 랜디가 양수받을 때부터 테슬라 카페 중에서는 규모가 제일 큰 카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렇게 양수받을 때는 월 250 정도의 광고 수익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월 1000만 원, 연에 1억 조금 안 되는 금액의 광고 수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광고 수익이 처음부터도 작지 않았어요. 그만큼 탄탄한 카페를 양수받았고 그 기반으로 이만큼 성장해 온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성장해 오는데 랜디의 능력이 컸냐? 제가 봤을 때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테슬라 판매량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때가 한 19년도, 20년도 초 막 이럴 때인데 그때 이제 전기차에 관심이 많아지고 출고량이 늘고 당연히 이제 테슬라를 타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카페 회원수는 자동으로 늘어나죠. 그러면서 활성화가 더 많이 되고 그래서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카페 회원수도 늘어나고 카페가 더 커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랜디는 본인이 대단한 사람이고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고 회원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희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회원들 덕분에 인생이 바뀐 사람이고 그걸 놓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랜디 본인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테슬라 카페 누가 운영하든 관심 없다. 카페 회원분들조차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카페 회원들은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카페 회원이 아니더라도 랜디 주변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형사사건으로는 랜디가 무혐의, 혐의가 없다고 떴습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대응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모은 자료나 이런 걸 다 봤을 때는 굉장히 사기성이 짙어 보이는데 형사사건보다는 민사로 진행되어져야 되는 사건이 맞고 제가 모은 자료를 1대 카페장님께 다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응을 잘 하셔서 카페로 좀 찾아오셔야 될 것 같아요. 나쁜 놈이 잘 먹고 잘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자료는 많이 모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테슬라 카페장 랜디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한전자회사 투자 얘기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한전자회사 쪽에서도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했고 제가 몇 번이나 사실 확인을 요구했음에도 오브 더 레코드라는 이상한 대도 안 한 말로 그냥 계속 사실을 밝히지 않고 계시는데 명백한 사기입니다. 또한 카페에서 펀딩을 받아서 어댑터를 개발하겠다 해서 펀딩을 받고 그게 이제 자초되고 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도 실체가 없이 랜디의 말뿐이고 이것 또한 사기로 보여집니다. 랜디의 말이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보면 명백한 사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니까 랜디가 사기꾼으로 보여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전 누구보다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봤고 이 사건을, 그리고 자료를 모으고 또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랜디 쪽의 말이 다 거짓말이구나 라는 거 밖에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영상들을 보고 이런 녹취라든지 자료를 보시면 이게 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지 않나요? 랜디가 사기꾼으로 보여지는 게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 또한.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도덕적인 척 하지 마시고 회원들을 위해서 카페를 희생해 나가면서 운영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그만하시고 원래 카페장에게 카페를 돌려주고 강령 찾으십시오.